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 원내대표죠. 박찬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내대표 되시니까 발을 뚝 끓으셔가지고 아, 예. 저희 실력 뽀록 날까봐. 한 1년을 못 뵀네. 예. 예, 1년 동안 못 뵌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그 정청래 의원한테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민주당 역사상 가장 잘한 원내대표는 박찬대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잘한 법사위원장도 정청래입니다. 제가 세웠습니다. 그 얘기 여러 번 들었고 다른 분들한테도 원내대표 참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아. 야, 당대표 원내대표의 콜라보가 스무스할 뿐만 아니라 역할 진짜 잘한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히 그 절반은 내랑과 함께 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6개월. 그러니까 절반을 내랑과 함께 했어. 야,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는데 그때. 네, 그랬습니다. 예. 원내대표로서 그 개헌과 관련돼서 국회에서도 그 연설 많이 하셨어.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안 그래도 이 대선 끝나자마자 모시려고 했었어요. 아, 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네, 네. 근데 그 일로 모시려고 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오늘 하시죠. 네, 오늘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네. 경공에 나오지 않고 출마 선언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방송 벌써 먼저 나가셨으면서. 시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 자, 아니 저하고 원내대표 끝나면 꼭 나오신다고 했는데 네, 네. 원내대표 될 때부터 그때 원내대표 때는 인터뷰 요청하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계속. 사실 월화수목 금금금이고 또 네. 주말도 없고 또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또 우리 공장장님께서 물어보면 또 제가 또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하긴 그래. 말을 아끼려고 하긴 또 그래. 하나가 네. 실력이 또 탄로날까봐 좀 항상 긴장되더라고요. 내랑 기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박찬대 의원은 아마 지방선거 내년에 인천시장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대표로 선회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예, 저기 대선 끝날 때까지는 당대표를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또 인천시장을 고려했던 것은 아주 예전에 사실은 일종의 소망이었다고 할까? 이렇게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제 지역인 인천에서 시장이 돼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거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래서 인천시장은 특히 내란이 터지기 전에는 인천시장을 대선 1년 전에 먼저 해서 예, 대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민주당의 정치를 좀 민주당이 유능한 정치를 하는구나. 이걸 인천 시민들에게 보여줘서 대선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서 인천시장을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권유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용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 5월 3일 날 돼서 12월 3일까지 7개월 경과하는 시점에 내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 3일 대선 때까지는 계엄 해제, 그다음에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파면, 그리고 그에 따른 대선 네.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대선 끝나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누구의 질문에도 생각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을 고려했던 적도 있었는데 조금 지난 일이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당대표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가져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2주 사이에 그러면 나의 다음 길은 당대표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결심한 지가 진짜 급박하게 결심을 한 거죠. 대신 고민은 좀 깊었던 게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이제 바로 예정되지 네. 않습니까? 특히 제가 원내대표 임기를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 임기를 마치기 전부터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사실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서. 네,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다음번 당대표는 정청래 우리 아직 후보 아니죠, 그죠? 네, 예. 우리 정청래하고 지망이죠 지금은. 예, 지금은 아직 예비 후보도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누가 되든 이번에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주권자인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도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친한 건 사실이시고, 예. 아, 친한 정도가 아니라 뭐 동지죠. 찐동지죠. 그러니까요. 네. 의원 시절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의원들 사이에 속을 터놓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예. 저는 그냥 보면 다 압니다, 속을. 제 속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친하시고, 그리고 결도 비슷하다. 정치적 지향도 비슷하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나서 이제 그 두 분 모두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게 제가 지켜본 경선, 그러니까 수없는 경선들을 봤는데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그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결도 갖고 지향도 갖고 하나의 세력이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두 분은 대통령하고 무척 가깝고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방향성도 비슷하고 결도 비슷하고 지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친하기도 한데 꼭 이렇게 그 교통 정리 없이 이게 부딪혀야 되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우려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분 모두 그 지점도 생각하죠, 그죠? 아, 그 점 두 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대표를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나는 정청래 우리 의원께서 준비했다고 생각이 되어요. 네. 그리고 박찬대가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 거라는 생각은 아마 최근 전까지는 안 하셨던 것 생각하지는 같아요, 못하셨던 보니까. 거로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퇴임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에 권유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6월 13일 날 퇴임을 했고 오늘까지 아직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당대표 출마랑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정청래 그 의원이 관두거나 박찬대 의원이 관두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예, 저는 오래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 관둘 생각은 지금 현재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출마 회견을 하면서 관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모두 비슷한 얘기 누가 해도 잘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되겠다고 나오신 거니까 정청래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하더라도 잘하겠지만 네. 나는 이런 점에서 정청래와 다르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게 그런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동기가 있죠.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정청래하고 저의 강점은 좀 약간 다릅니다. 정청래는 우리 축구 경기에서 보게 되면 기회가 오면 반드시 골을 넣는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뛰면서 프레임 코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했거든요.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1년 하고 나서 다음 위원장을 1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의총에서 사실은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청래 의견이 통 크게 양보해가지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잘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이 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독이 되지 않을까? 약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한 결과 지내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독이 아니라 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됐던 것 같아요. 과방위원장도 우리 최민희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현 간사를 제가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은 박정가 허영 간사를 세웠는데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예산 심사 기능을 국회가 처음 행사했던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 민원 예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특갈비, 특경비 다 깎아내고 그리고서 그런 성과를 냈었다. 그거는 뭐 저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했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원팀으로 만들고 조율해서 각자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던 첫 번째는 친소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나 후보자들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하시오 내가 하시오 이것도 미덕이고 덕목이지만 이거는 옛날의 정치 문법 아닌가. 지금은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당원 120만 명, 전체 당원이 500만 명이라는 이 거대 정당, 제1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자격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했고요. 또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잘해낼 수 있을 것이냐도 고민을 했는데 세 번째 고민은 사실은 당원들 사이에 이거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질 거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친소관계에 있는 정청래하고의 혹시라도 갈등이나 우정에 해가 되면 어떡할까도 고민이 많이 됐지만 이거는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조언도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점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원수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깊었는데 네. 최근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정청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잘하게 경쟁을 한 결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기의 장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나는 정청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신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 중에서 일부가 정청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부작용 아닌가 이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할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점철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과 우리 민주당은 결국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은 믿음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정청래는 정청래가 가진 귀한 강점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서로 잘하기와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 주권자인 국민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선택하실 일이다.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정청래의 장점을 살려서 잘할 것이고 박찬대가 대표가 되면 박찬대의 장점을 통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광고를 좀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2016년부터 6월 달부터 알았으니까 꽤 됐죠. 그런데 21년 7월 달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쭉 같이 해왔습니다. 21년 7월 1일에 캠프의 수석 대변인으로 그리고 낙선하고 난 이후에 인천에서 재기할 때는 그때는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이분이 다시 22년도에 당대표를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다시 2기 당대표가 나올 때는 원내대표로 그러면서 두 번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었고 그리고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돼서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우리 정청래 저 셋 다 수거 대상 아니었습니까? 서로가 목숨을 걸고 내란을 이겨냈던 진짜 동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적인 마음으로는 정청래가 받을 뭐 혹시라도 뭐 혼란이라든가 상처 또 내가 받을 상처 이런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공직의 엄정함 아닌가 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하고 저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정청래의 결단 뭐 박찬대의 양보가 아니라 주권자가 해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어느 정도 자신이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사퇴는 만약에 없이 모든 그 뭐랄까요 서로 지금 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듯이 페어플레이해서 기분 좋게 선거가 끝나면 참 좋겠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긴 한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힘들이 있거든요. 정치가 그렇게 웃음꽃이 만발하고 당내 경선이라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주의 역사상 아니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의 경선도 그렇게 웃으며 끝나지는 않으니까 위대한 국민, 예. 자랑스러운 당원과 함께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적이 있는 영역이 남들이 다 욕하는
정치에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엄이 터졌을 때 이 완벽한 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특수부대, 그다음에 정보사까지, 그다음에 모두가 다 달라붙어서 매달렸던 이 계엄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그 힘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던져서 국회로 다 들어가서 이거를 풀어나간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 내려놓으면서 소회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소회가 그거예요. 살아서 임기를 맞춰가지고 너무 기쁘다. 국민들 덕분이고 하느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50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는가. 250만 명의 권리당원, 그리고 저번에 통계로는 114만 명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말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래서 제가 막 시민단체를 찾아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그 파랑새는 민주당의 처마 밑에 있다는 것을. 그 민주당의 우리 권리당원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어쩌면 아까 우리 공장장님이 정말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지만 어쩌면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적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 탄생 직후니까 더더군다나 축제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저는 이제 우려를 하자면 근데 세상이 다 뜻대로만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갈등이 없었던 전당대회는 없었다. 그것도 사실은 지금의 경험으로는 맞는 말인데 단독 후보였던 전당대회는 나는 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재명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도지사,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경선이 있었죠. 문재인 후보와의 경선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대결로 만들어진 상처와 갈등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기서 정치가 끝나겠구나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갈등이 그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거 극복하는 거 정말로 힘들었는데 나는 이재명이라서 극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갈등을 잉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같은 당 내에서 싸울 때 경선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낸 씨앗을 가지고 키워서 어떤 정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때 죽었어야 마땅할 정도로 엄청난 그때 잉태된 씨앗을 가지고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네. 어느 누구도. 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해서 살아난 것이지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혹시 경선이 그런 씨앗을 잉태하는 경선이 될까봐 미리 우려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아닌데 그렇게 되었던 적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를 견뎌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지난 4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던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실은 지적 능력이나 또는 말하는 능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인내하고 듣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최고위원회의 그 무한정 토론하는 그 시간을 이재명 대표는 다 참아내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재명이 말 잘한다. 라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진짜 잘 들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이 뭐를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을 보면서 거기서 큰 동정심과 동질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 대한 지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했던 특정 세력들은 다 속간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일가 사례예요. 그게. 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많아야 되겠다.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도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들 다시 모시고 이제 두 분 다 같이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야 할 때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정청래 의원도 저랑 싸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 유일한 우려는 그 지점입니다. 네, 네, 네. 그 외에는 두 분이 뭐 어느 누가 해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우려하는 지점이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그건 정청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첫 질문이 결심하게 된 이유. 네. 사실은 결심은 고민을 끝낸 거잖아요. 사실 그 고민에 가장 깊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혹시 후보하고 나는 괜찮은데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혹시 발생하는가? 이 그러니까.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믿고 나도 믿고 네거티브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뭐 네거티브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두 분은 안 해도 두 분 당원들은 어떨까? 둘러싸고 이제 실제 5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5천의 갈등처럼 만들어서 이제 증폭시킬 테니까 언론도 막 보도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고 그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회오리 바람을 겪었던 게 이재명 네. 대통령이고 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였고 혹은 도지사 후보였고 그죠.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되셨죠. 네. 정청래 의원도 똑같이 이제 계속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두 분이 딱 둘 다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하신 거기 때문에 곧 하실 거니까 똑같이 정청래 의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겠죠. 저는 대원칙은 그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그것처럼 공직자가 뭐를 하는 것, 그다음에 결심하는 것, 이 부분의 시작은 응답에서 시작되는 시대가 왔다. 귀에 안 들리거든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순간 내가 마음을 정하면 소수지만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정반대 말을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퍼뜨리고 이 사람 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세력도 끼어들고 막 분탕질이 쳐지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저는 정청래 그 우리 의원께서 뭐 저보다 먼저 사실은 막 공격을 받는 이유는 저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곧 돌아옵니다. 박찬대 의원님. 저는 뭐 아직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그거는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 것도 정청래 의원이 싫어서도 있지만 정청래 의원을 공격을 준비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깥에.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갈라치고 지지자들을 갈라치고 또는 세대를 갈라치고 이 이제 공격들이 막 그 패턴 기술자들이 막 투입될 텐데 그걸 다 뚫고 두 분이 그건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지키고 정치도 지키고 지지자들도 지키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나 그 박찬대 의원 개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 네. 여기까지 해놓고 예.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네,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이 하는 얘기와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우리 겸공해서 얘기하는 거에 사실은 그렇지.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들이 얘기해가지고 뭐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사실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 나누는 것도 뭐 상당한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잘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 공장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여기 오늘 질문의 마지막 기자 네. 이걸로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이 질문 해놓고 또 모실 거니까 네, 네.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당대표는? 일단은 뭐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원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18개 다 가져오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때 18개를 다 가져왔다면 1년 만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여당이 되었을 때도 경제 상임위를 비롯해서 외교 안보 저기까지 기재까지 다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문법상 도저히 11대 7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맞아요. 새로운 길로 뚫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었죠. 저는 끝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8개를 다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정치 선배들은 국민들이 우리한테 허락한 것은 11개다. 그래서 11개는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왔거든요. 7개를 마저 더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딱 원팀이 되어서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빛의 혁명의 결과를 완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팀을 구성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갈등을 혹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당은 유능한 개혁과 함께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실 테고 그리고 이제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후보 자격을 획득하신 후에 모시고 공약도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했던 것도 또 짧게 그때 반복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칭찬하는 시간으로 고생하셨다 이걸로 점철된 시간이었어야 했는데 당대표 선언하시는 바람에 다들 이거는- 고생하셨죠. 네, 네. 이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하기로 해요. 지금 뭐 제가 시간 더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꽉 찼죠. 자, 네, 네.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오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요 뒤시간이 자연스럽게 수년되지는 않고요. 앞에 거를 억지로 늘렸어요. 자, 그러시구나. 오늘 네, 네. 자 후보 예정자인데 곧 후보가 되시니까 당 대표 예비 후보로 예비 후보 예정자로 박창대 의원 모셨고요. 저희가 한 두세 번은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시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